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멋진 아침 밝았습니다. 혹독한 더위여야 하는데 비 때문에 조금 더위는 낮춰졌는데 습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준의 습기가 쩍쩍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는 차가운 병을 밖으로 딱 내놓으면 주변에 물이 쫙 붙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아주 신기한 장이었어요. VIX가 7%나 올랐거든요. 적지 않게 올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것이죠. 시장은 별로 변동성이 없었죠. 물론 채권 시장이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S&P 500으로 0.28% 하락, 다우존스 0.14, 나스닥 0.18% 하락인데 이 정도의 하락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핀피디닷컴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유통업체들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좀 올랐다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유가가 9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리비아가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하루였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장 한마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 과속이 아닐까? 채권 시장은 단기 과속이 아닐까? 두 번째, 낸시 펠로시 대만 진짜 가니? 낸시 펠로시 의장은 진짜 대만 가시나? 자, 이거 두 개로 오늘 시장을 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채권 시장이 급등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죠. 전주 말에 10년물이 2.658이었어요. 그래서 2.6 중반 왔어. 이거 웬일이니? 좀 심한 거 아니니 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현재 2.58이에요. 추가로 10bp 가까이 더 밀렸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 확신 그리고 금리를 3% 이상 올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네, 2년물도 보죠. 2.890에서 2.886으로 이것도 금리가 내렸습니다. 아니 2년물은 최소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2년물은 기준금리 근처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30년물 3.01에서 2.91로 이것도 떨어졌고 5년물도 2.68에서 2.65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3개월물조차도 기준금리잖아 3개월물은. 근데 2.375에서 2.361로 이것조차 떨어졌죠. 독일도 웃깁니다. 10년물이 0.825에서 이거 1.2까지 갔던 거죠. 0.774로 이것도 꽤 크게 금리 폭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이왕 채권 본 김에 외환까지 보죠. 달러화가 추가로 빠졌는데 이거는 유로 강세라기보다도 엔화 강세입니다. 유로도 강세이긴 해요. 1.0226에서 1.0259로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 지수는 105.83에서 105.39로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근데 앵이 어떻게 됐느냐? 앵이 133.21에서 131.65예요. 1%가 훨씬 넘게 하루에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서 N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자 다른 것도 강세를 나타내느냐 아시아권 아니에요. 약세였습니다. 엔화만 강세였는데 달러 위안이 6.751에서 6.784로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원화도 어제 1303원에서 1307원으로 추가 약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N이 얼마나 강세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로 원으로 따져보면 지난 주말에 1332에서 1341로 원화가 약세입니다. 확실히 한 10원 정도 유로 대비 약세가 나타났고 N 대비는 어떻게 되냐? 100엔당 978.40이었는데 100엔당 993.43이에요. 지난 주말에 비해 순식간에 20원 정도가 20원 가까이가 약세로 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엔화가 강세인지 체감적으로 다가오시죠. 우리 이거 930원 봤었어요. 100엔당. 근데 지금 990원 다시 1000원대로 올라왔으니까 엔화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자 달러 가치도 떨어졌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그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유로존 실업률이 6.6% 나왔습니다. 전월도 6.6%였고 전년 동기는 7.9였어요. 그리고 7월 제조 PMI는 50 미만인 49.8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실업률이 작년보다도 좀 낮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 유로 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달러를 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자 달러도 약세로 좀 접어들었다라는 것 볼 수 있겠고요. WTI는 94.07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달러나 떨어졌는데요. 배럴당. 이게 근월물 가격이 94면 95를 깬 94면 2월 25일 이후 최저치 수준이고요.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PMI가 모두 중국, 미국 PMI가 모두 낮게 나왔다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제일 가장 강력한 원유 가격 하락의 원인은 리비아가 원유 생산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위 여파로 상당히 차질을 빚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위가 좀 풀리면서 일부 유전지대 생산을 재개했다. 그래서 하루 생산량이 7월 22일 80만 배럴 수준에서 120만 배럴로 무려 40만 배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WTI 유가가 상당히 빠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0.1 또는 0.2% 정도대 움직였고 채권 가격은 많이 움직였는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VIX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자, VIX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IX 지표를 살펴보면 지금 요거 한 1개월짜리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많이 그 주가 빠질 때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술술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갑자기 뿅 하고 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수 하락이 없이 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뭐지 도대체? VIX가 7%나 올랐는데 금일 이거 뭐냐? 그래서 도대체 뭐지? 봤더니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안 할 거야 할 거야 논란이 많은데 지금 대만 자유시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일 오전에 입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회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물론 막판에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죠? 이미 얘기 들어서 아시죠?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진핑이 불장난하면 다 불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불장난하면 다 불타 죽는다. 진짜 이게 얼마나 격앙됐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자국의 어떤 자부심도 상당할 거고, 자국의 어떤 원칙에 다른 나라가 개입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이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좀 싸워가지고 자기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제주도는 우리나라야, 이제 다시 하나로 잘 지내야 돼 이랬는데 갑자기 외국에 와서 제주도를 다른 나라로 인정해줘. 기분 좀 나쁘긴 하겠죠. 자, 근데 어쨌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네, 여기 이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안전보장회의 그 조정관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원 의장이 해외 출장 시 안전하길 원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 이어서 의회 지도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중국이 거칠게 발언할 이유나 어떤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수사나 잠재적인 행동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건은 하원 의장에게 중요한 순방이며 우리는 하원 의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떤 긴장 고조에도 관여하지 않길 바란다. 자, 이걸 듣고 나니까 지금 엔화가 강세였는데 왜 위안화는 약세고 원화도 약세인지, 달러가 왜 약세인지 조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자, 과거 지금 그렇게 빚을 많이 내서 얘네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달러당
137엔? 네, 그리고 거의 140엔을 향해 가던 엔화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안전자산으로의 그 위치를 복귀하고 있는 것이죠. 위치를 복귀하고 있는 것이고 위안화가 근데 같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시아권 통화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미국 통화도 약세가 된 것도 이 분위기가 영향을 전혀 안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떨리지. 우리는 새우등 터질까봐. 우리는 새우등 터진 적이 너무 많으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지금 쫄리는 거죠. 저희도 진짜 뭐 비행기를 착륙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이 3인자입니다. 미국에서 3인자, 권력 서열 3인자. 이런 분을 중국이 불장난하면 다 타 죽는다. 뭐 우리 저 러시아를 본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 일 없이.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VIX가 보셨잖아요. 지수가 움직였나요? 0.1%, 0.2%밖에 안 움직였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VIX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위기상이라고 느껴지는 이제 뭐 30 이상, VIX 지수가 뭐 32, 33이면 굉장히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를 반영하는 거에 비교해 보면 뭐 위기 반영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유가 없더라는 거야. 갑자기 하루에 이렇게 오를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목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들 발표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S&P 마켓 글로벌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52.2가 나왔습니다. 전월은 52.7이었는데 그보다 좀 떨어졌고요. 예비치가 52.3이었는데 소폭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자,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7월 제조 PMI는 이게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기관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건 52.8이 나왔습니다. 전월 53이 나왔고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상치는 51.1로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6월 건설 지출은 전월보다 1.1% 감소한 연율 1조 7,62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0.4% 증가였는데 오히려 1.1% 건설 지출이 감소했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확실히 수요단을 잡아내겠다는 연준의 의도는 오케이.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중국 차신 제조관리자 지수 PMI가 50.4가 나왔습니다. 6월 달에 51.7이었으니까 여기도 별로 안 좋아서 이 유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지난 7월 30일 날 릴 카시카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요거를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비둘기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인물인데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침체에 있는지는 나의 기존 경기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분 시장 친화적이었는데 침체면 바로 반응을 해주셨던 분인데 침체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임금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임금이 상당히 좋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인플레이션도 높고 임금도 세니 그럼 닐 카시카리는 어떻게 하겠다? 75p 인상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재미난 거는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채권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연말 기준금리는 3%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3% 살짝 넘든 말든 요런 정도 분위기까지 지금 채권 시장은 잡아 끌어내리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러나 비둘기였던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연준은 그대로 빅스텝인 50bp를 9월달에 할 것이고 25p로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연준의 그동안의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만약에 9월달에 50bp 너희들이 올린다면 그게 끝일 것이야
라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것까지 소화를 했다면 채권시장처럼, 그럼 이 부분은 연준의 인사들의 태도가 이렇게 조금 강경하다는 게 느껴진다면 이 부분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내년 2월 기준금리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일단 3.5잖아요. 기준금리가 3.25에서 3.5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마치 페드워치 그것처럼 거기서 예상하는 기준금리 목표 그 예상치는 3.5%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17%예요. 전달은 44%였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증시학도 TV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봤잖아요. 발언을 보건데 이들의 발언은 닐 카스카리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또 내일 블러드 총재도 뭔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앞서간 거 아닌가요? 시장이? 예, 조금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맨날 이제 미국만 봤는데요. 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눠보죠.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큰 폭의 인상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물가는 2, 3개월간 6%대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요인 변동이 없으면 안정될 전망이다.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빅스텝 여부는 데이터 보고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50bp가 빅스텝이죠.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는 10월쯤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여유가 좀 있고요. 미국 시장은 조금 빨리 여러 가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조금 이번 주는 느낄 수도 있을 듯도 합니다. 네, 자, 한국 시장은 오른 것이 없거든요. 네, 미국 시장 올라도 하나도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네. 그리고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중국 메모리 기업인 양쯔 메모리의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을 고려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